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보고서의 구성과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3강 주제는 산업별 특성과 사례를 실제로 보면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 제약과 바이오의 차이점과 또 공통점까지 같이 알아보고요. 금융업. 금융업이라고 하지만 금융업 내에서도 뭐 증권업이라던가 보험업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업 모델과 사업 보고서, 이렇게 해서 사업의 업태와 업종의 다른 점과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모델이 달라지는 것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첫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의 특성, 이 사업의 특성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제조업으로 사례로 들 예는 한국타이어, 코드번호 161390 한국타이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산업의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경쟁 요소, 자원 조달의 특성 요소, 원료의 해외 의존도, 이런 것들이 다 사업 보고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산업의 성장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세계 타이어 산업은 이미 카파가 수요량을 초과한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나 신흥 시장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자동차가 타이어 바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타이어 산업은 이미 성장기를 다 지나서 성숙기에 도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숙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타이어의 교체나 혹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변동적인 특성 요소에서 개인 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받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와 교환용 타이어 수요는 차량 보유 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용 타이어가 필요하려면 자동차가 팔려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동차 기존 타이어를 어떻게 얼마나 교체할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요소, 국내 타이어 시장은 금호, 넥센, 그리고 한국 타이어까지 3사가 이미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따라서 또한 보시면 대단히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 산업, 내가 타이어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이 아니죠. 굉장히 필요한 장치들도 많이 요구되고, 또 원재료인 고무,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 그리고 카본 블랙 같은 제품들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진출은 어렵고요. R&D 투자로 인한 신제품 개발 및 국내 유통망의 확보가 경쟁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 자원 조달의 특성, 이 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 필요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천연 고무, 그리고 합성 고무, 카본 블랙입니다. 천연 고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험 부분을 해지할 수 있지만, 또 여타 원자재 중에서도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국내 업체부터 조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석유 제품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유의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유화 경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원재료 산업은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원유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들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타이어 업계에서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최근 유가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업연도 그 가동률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것은 회사마다 다른데 생산 시간과 그리고 또 그 시간당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나오고 또 실제로는 얼마나 총 가동 가능한 시간에서 실제 얼마나 가동했는지를 판단해서 평균 가동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90% 이상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게 성장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회사가 이런 카파를 늘려야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숙기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타이어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한국 타이어 계속 이어서 보면요.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품과 상품의 매출이고 거기에 따르는 원재료. 그 원재료가 바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타이어 부분에서 주요 제품과 서비스들의 현황을 설명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타이어의 매출액 비중이 96%.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업이나 공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타이어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이 회사에게는 핵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셨던 것처럼 제품 상품의 매출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원재료가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요 원재료들의 현황 이렇게 해서 주요 원재료들에는 여기 천연고무, 합성고무 비율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카본블랙 이런 타이어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들고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회사의 실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평균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매입 금액을 매입량으로 나눠서 평균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추이를 매 기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의 원가 정보는 당연히 회사의 가격 경쟁력이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거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 회사가 그러한 재료들을 얼마나 쓰고 또 이번 기에는 얼마나 썼고 대충의 가격은 얼마니까 단위당 가격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었겠구나 하는 추정만 가능해요. 그 추정을 통해서도 회사가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주요 가격 변동 요인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이 있고 이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030190을 사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여기 보시면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생산 능력에서 당사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 업체이므로 생산 능력 및 생산 능력의 산출 근거, 생산 실적 및 가동률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이라는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업 정보 사업이고 CB 사업, 자산관리 사업, 기타 이런 것들이 비율로 표기되죠. 여기.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고 영업 수익으로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고요. 또 회사 이름은 나이스 평가 정보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인데도 여기 사업 부분과 매출 현황을 보시면 기업 정보 사업에는 매출 비율이 20%, CB 사업에는 오히려 62.97%. 심지어 이 비율은 매기 점차 줄어들기나 했어도 가장 높은 비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 회사는
CB 사업이 굉장히 매출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 기타 사업들도 꽤나 유의미한 수준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여기서 월별로 얼마를 낸다거나, 또는 이제 채권 추진 같은 경우에 회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또 이게 변동폭까지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더 많아지겠구나, 혹은 반대로 이 회수 금액이 몇 퍼센트가 줄어든다면은 법이나 또 다른 영향들을 통해서 줄어든다면 회사의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한국타이어고요. 이쪽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유진영 전문가가 설명했던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포괄선익계산서를 살펴보면은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먼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원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한 금액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와 연구개발비를 빼면 거기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이라고 나오죠. 매출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하는 회사들은, 제조업과 서비스를 같이 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 회사는 서비스업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수익만 존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제공한 비용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영업비용, 급여비용, 감가상각비, 외주용역비 등등이 있어서, 이것들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보고서 안의 재무제표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례로 드는, 지금 보시는 사업보고서의 경우는 한국쉘석유라고 하는 코드번호 002960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 전가력이 강한 기업이고, 또 중요한 시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회사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의 개요. 그래서 당사는 세계 석유 메이저 중 하나인 로얄 더치 쉘 그룹과 합작 법인으로 출발하여 1988년 상장되었으며, 지금까지 윤활유 전문 메이커로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인 쉘 페트롤륨에서 53.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쭉 해서 윤활유의 표준화된 공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등등등 이제 좋은 말을 해놨는데, 실제로 배당금은 줄고 있고, 별도로 보시는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도 전기, 전전기, 당기 지금까지 점차 줄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명하기를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없는 무차입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 재무제표 분석에서 배우셨듯이 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유진영 전문가가 설명했던 그 재무 비율에서도 부채 비율란이 극단적으로 적다 혹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최근에는 배당금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주는지 보시면, 경기 변동의 특성, 경제가 성장할수록 윤활유 수요도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 하강의 시점에서는 사용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여건에서는 완전 경제 상태이며 윤활유 제조업체가 난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급 초과인 상황으로, 경제 기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공급이 늘면 가격은 올라가기가 어렵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말 좋은 회사이고, 차트 방금 나온 내용들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88년에 상장을 한 이로 사업의 개요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차익 경영하고 있고, 표준화된 공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거진 20년 가까이를 상승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를 지나서 또 이 회사가 중요한 점이 만드는 윤활유 제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크게 자동차나 혹은 선박 등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배를 만들면은 자동차랑 다르게 무조건 쓸 수 있는 제품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한국셰일석유라는 회사는 아까 말했던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와 합작 범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 뭐 아람코급의 굉장히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비용 전가력이 굉장히 강해요. 유가가 비싸져서 제품이 비싸져도 너넨 무조건 우리 걸 써야 돼.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가격을 내 맘대로 올려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를 한번 만들면은 20년, 30년이고 얘네 제품을 써야 되고, 또 하나가 자동차.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윤활유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경기 변동의 특성. 세계 경기가 잘 올라오다가 이 수준이 되고 나서는 경기 하강 시점에서는 사용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국내 시장의 여건이 완전 경쟁 상태에서 실질적인 공급 초과인 상황에 이르르면서 아주 좋은 회사라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회사 산업의 시기, 이 회사의 시기가 지금은 하강 국면 혹은 쇠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적인 부분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사례는 히트 상품이 있는가, 제조업에서 애경산업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은 이제 애경그룹, AK홀딩스 밑의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유화라는 말처럼 석유화학 제품을 다루는 회사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AK그룹의 백화점이나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또 뭐 제주항공도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애경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인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LG생활건강이나 혹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처럼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화장품과 제품을 보시면은 그래서 주요 브랜드들이 있고, 품목지에서는 화장품, 세탁 세제, 헤어, 주방 세제, 덴탈 케어 등등 이제 이런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016년도만 해도 화장품의 비율 26%, 그리고 기타 제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1년 만에 42.7%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을 설명을 했는데, 화장품은 아무래도 세탁세제, 뭐 헤어케어, 주방세제보다는 훨씬 더 고관여 상품이고, 고관여 제품일 경우 또 당연히 부가가치도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화장품을 많이 판다는 건 그만큼 실적에 굉장한 개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에서도 주요 제품 AG20스랑 루나랑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뉴스입니다. 혹시 뭐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AG20스라고 하는데 그 제품이 견밀이펙트라고 하는 이 제품이 홈쇼핑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이게 시즌 10일까지 나와요. 상품 하나가. 그러면서 이 회사의 매출을 엄청나게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이게 내가 써보고 당연히 써보고 남한테 추천을 하고, 또 이거를
아는 지인이나 혹은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뷰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 그런 마케팅이 파급 효과가 큰데, 그게 성공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트 상품이 있는 제조업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서비스업에서는 아프리카 TV 067160, 아프리카 TV는 이제 1인 방송, 1인 미디어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이제 TV를 보는 것보다도 이제 컴퓨터를 켜고 남이 그냥 1인이 방송하는 걸 보기도 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났고, 또 뭐 e스포츠나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이 1인이 개인이 하는 방송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플랫폼 수익으로서 회사의 성장세를 두드러지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놓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애경산업, 앞에서 말씀드린 애경산업인데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에 상장을 해서 처음에 별로 가격이 높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주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7월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가져왔으나,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긴 했어도 아직도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래도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상장한 지가 조금 됐죠. 2003년부터 쭉 보면은 쭉 이어지면서 이런 아무래도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또 유튜브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오면서 이게 단순히 경쟁자가 생긴다고 나쁜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새로 발전하고 있고 파이가 커진다고 보면 또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마켓쉐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이런 식으로 해온다.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뭐 올림픽이나 혹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중계권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3강 첫 번째 강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이제 어떤 부분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부분이 매출에 이어서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다음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